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자, 이제 대떡밥의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컴백 일정이 확정됐고 제목이며 구성까지 공개됐습니다. 컴백 트레일러와 트랙리스트 공개, 컨셉 포토, 티저 공개 등이 남았네요. 우리 모두 설레발쳤던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고 7이라는 숫자가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앨범 제목이 공개된 직후에 엄청난 해석들이 쏟아졌습니다. 그걸 일일이 여기서 언급할 수는 없을 테고 언제나 그렇듯이 저는 또 저만의 해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도가 지나친 예측도 해볼 겁니다. 아시죠? 이런 건 언제나 재미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대떡밥의 시즌을 대비해서 조금 공부하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칼융의 레드북입니다. 다음 앨범은 이 레드북 이야기가 실리지 않을까 싶어서요. 공개된 7과 레드북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저 레드북 소개를 간단히 할게요. 저도 읽은 건 아니고 알아먹기 쉽게 소개해주신 분들의 글을 읽은 게 다이긴 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큰 틀을 이해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레드북은 칼융의 이론을 한데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책의 모태가 되는 책이 있는데 블랙북이라고 하고요. 이 블랙북이 칼융이 직접 쓴 7개의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북의 요약본이라 할 수 있는 역시나 칼융이 쓴 죽음에 대한 7가지 설교 역시 7이라는 숫자가 연관되어 있죠. 여튼 레드북은 지난 페르소나 앨범과 앞으로 나올 7 앨범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그리고 설명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레드북 간략하게 요약해 볼게요. 어려운 거 다 쳐내고 진짜 간단하게 말하면 양쪽 가운데 하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둘의 균형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라는 내용입니다. 방탄 앨범을 예로 들면 페르소나와 그림자 어느 한쪽에 매몰되지 말고 그 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고 거기에서 진정한 자기를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중용이니 변증법이니 하는 건 그냥 다 패스할게요. 어쨌든 진정한 자기는 양극단 사이의 균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균형을 찾으려면 결국 양극단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겠죠. 이게 나를 찾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쉽죠? 이 과정에서 레드북에는 정말 많은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중요한 상징들이 방탄소년단의 연말 무대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먼저 골디 무대의 사막. 칼융은 레드북에서 자신의 무의식을 찾기 위해서는 고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고독이 되는 때는 자아가 사막이 되는 때라고 말합니다. 이 자아가 사막이 돼 진정한 고독에 이르면 자신의 페르소나를 떠나서 숨겨진 내면의 시면의 그림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골디 영상 보세요. 사막에 7개의 상징이 놓여 있습니다. 아렘이 들고 있던 티르소스, 진이 들고 있던 진주, 지민이가 쓰고 있던 뱀, 비가 쓰고 있던 태양의 장식, 슈가가 마시던 술잔, 제이홉이 먹던 포도,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모래시계입니다. 이러면 모래시계는 자연스럽게 전국과 연결이 되는데 이건 크로노스로 볼 수 있습니다. 해석에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크로노스는 시간의 신이면서 농경의 신이죠. 이후 영상에서 전국이는 농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덩굴을 쓰고 있습니다. 여튼 레드북을 바탕으로 영상을 해석하면 골디 영상의 사막 장면은 사막으로 표현된 진정한 고독에 이르러 자신의 그림자를 만난 멤버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징을 장착한 멤버들은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여기서 잠깐이요.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잘 기억해두세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다시 레드북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이제 양극단, 앨범으로 따지면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균형을 맞추고 이걸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양극단을 이어주는 것을 레드북에서는 검은 뱀으로 칭합니다. 검은 뱀, 어디서 보셨습니까? 네, 바로 마마 무대에 검은 뱀이 등장했습니다. 당시에는 치유의 상징이 아니냐는 해석이 많았습니다만 칼융의 레드북에서는 검은 뱀은 양극단, 그러니까 페르소나와 그림자를 연결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레드북을 기초로 해서 골디 무대와 마마 무대를 해석했습니다. 이제 MMA 무대 남았네요. MMA 무대는 결혼식이란 해석이 많았습니다. 멤버들도 골디 때와는 다른 신의 상징들이 사용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MMA 무대는 결혼식이란 축제와 멤버들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 무대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 뭔가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제가 아까 기억하라고 했던 골디 무대 해석까지 한번 이어붙여 보세요. 자, 정리합니다. 레드북에서는 양극단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균형이 생긴 그곳에서 자기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양극단을 연결하는 것은 검은 뱀이고요. 골디 무대에서 멤버들은 사막으로 표현된 진정한 고독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축제를 알립니다. 그 극단에는 뭐가 있을까요? 각 멤버들이 맡은 또 다른 신, 그렇습니다. MMA 무대가 있고 그 무대는 결혼식이란 축제였죠. 골디 무대와 MMA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양극단을 이어주는 검은 뱀이 무대에 올라왔던 마마가 있죠. 네, MMA와 마마, 골디로 이어지는 3번의 공연에서 방탄소년단은 칼융의 레드북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를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 로마 신화인가 하는 물음이 다시 생깁니다. 레드북에서는 자기 내면의 모습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은 자신이 알고 있는 신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쉽죠? 우리가 유추했던 멤버들이 맡았던 신, 그것은 각 멤버들이 자신의 내면에서 만난 신이었던 겁니다.
양 극단에서 멤버들은 각기 다른 신을 만났고 그 둘은 누가 이어줍니까? 맞습니다. 마마무대의 검은 뱀이 이어주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는 좀 쉽습니다. 세계 연말연시 무대에서 양 극단이 만나 균형을 찾고 거기에서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이제 어렵지만 아주 익숙한 단어가 나옵니다. 아브락사스. 레드북에서는 아브락사스를 양극단의 균형에서 찾은 자기를 신화적으로 표현한 이미지라고 설명합니다. 칼융이 지향하는 가장 이상적인 자기의 모습인 거죠. 아브락사스가 7개의 글자고 각 글자가 뜻하는 행성이 있고 또 그 행성에는 매치가 되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 있다는 해석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딱 들어맞기도 하고요. 하지만 전 이건 건너뛸게요. 사실 이건 좀 지엽적인 부분이라 저는 좀 더 큰 흐름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대신 여기서 제 채널 이름에 걸맞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멤버들의 아브락사스, 이상적인 자기의 모습을 찾은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이 아브락사스의 순간이 작은 시에서 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절을 지나서 너무 높은 곳까지 갔다가 가장 이상적인 아미에게 돌아오는 것. 이것은 아브락사스고 멤버들이 느끼는 이상적인 자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드디어 새 앨범 이야기를 해봅시다. 새 앨범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7대 죄악설이 가장 많이 퍼져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실제 설득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7대 죄악에다 행성까지 연결한 이 짤이 돌고 있는 것 같던데 이건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거 디지몬에서 7대 마왕을 7대 죄악에 가져다 붙이면서 행성은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전 어디에서도 행성과 7대 죄악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다음 앨범 7대 죄악설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 연말연시 3번의 무대를 시간순으로 나열해보면 역순이 됩니다. 결국 진정한 고독에서 내면의 그림자를 만나야 페르소나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MMA 무대가 결혼식, 축제라면 축제의 시작을 알린 영상은 마지막인 골디에서 나왔으니까 실제 공연 순서는 MMA, 마마, 골디 순이지만 메시지의 순서로 본다면 골디, 마마, MMA 순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 앨범은 레드북에서 칼륨은 진정한 고독, 자아의 사막에 가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방황, 불안, 두려움, 외로움 등의 고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앨범과 영상을 통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딱 자아의 사막까지죠. 멤버들을 자아의 사막으로 가게 만드는 고통은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멤버들을 힘들게 만드는 고통과 7대 제약,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잖아요. 게다가 지난 앨범이 스쿨 오브 어페어의 확장이었다면 고통하면 뭡니까? 다음 앨범은 윙즈의 확장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양연화는 왜 건너뛰냐? 화양연화가 뭡니까?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행복한 순간이죠. 또 다른 아브락사스로 화양연화는 작은 시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스쿨 오브 어페어는 페르소나 앨범과 화양연화는 개 중에서도 작은 시와 새로 나올 앨범은 윙즈와 연결된다. 또 그 다음은 럽셀과 연결? 뭐 이런 식으로 추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게다가 이 해석은 거울, 그림자, 반영, 1과 7, 하나와 여럿과 하나와 같이 극단의 대비를 지속적으로 보여줬던 것을 감안하면 아브락사스인 작은 시를 중심으로 각 앨범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대칭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다시 한번 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영상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언급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내면의 그림자를 만났고 현재 아브락사스로 대변되는 자기까지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미래를 이야기할 차례죠. 7명의 멤버 안에는 하나의 BTS가 있고 하나의 BTS는 다시 7명의 멤버로 구성됩니다. 1과 7, 이 또한 양극단이죠. 하지만 이들은 또다시 하나의 마음, 아브락사스를 통해서 나아갑니다. 어디로요? 미래로요. 모르겠습니다. 고통과 미래가 모두 들어있을 수도 있죠. 앨범 크기 보셨죠? A4 크기만 한데 가사집만 52페이지입니다. RM은 대중가요 가사를 쓰랬더니 시집을 냈네요. 감히 몇 곡이 들어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많은 곡들이 들어있다면 훨씬 깊고 내밀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대떡밥의 시즌, 첫 콘텐츠부터 좀 길고 어려웠네요. 하지만 떡밥 시즌에는 이게 재미잖아요. 뭐 여러가지 예측을 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퇴폐미를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끝으로 다들 아시죠? 어렵고 과감한 예측은 늘 재미로 보시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거 약간 끌리는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고맙습니다.